이번에 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이제 7강, 우리 지난강 제가 좀 앞에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좀 묘총의 서격천도 운동을 좀 말씀드릴 게 있긴 했지만 뭐 다 드릴 건 다 드렸거든요. 조금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 이후 묘총의 서경천도 이후부터 무신정변부터 오늘 시작해서 저희 이제 공민항까지 완벽하게 이제 정치 파트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강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만 한번 복습해 볼까요? 전반적인 호족, 문벌귀족, 무신정권,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이렇게 가는 흐름이 있었다. 대표적인 왕들로는 태족, 광종, 성종 있었었고요. 그 외의 인물로는 뭐 이자겸이나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 같은 거 있었다. 기억나시죠? 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었고요. 자, 오늘 이제 시작될 파트는 바로 여기에 있는 무신정변입니다. 자, 무신정변. 무신들이 쉽게 말하자면 구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일으켰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뭐 일으킨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뭐 배경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제 당시에 무신들이 너무 하대를 받았습니다. 전쟁에 나가려고 하더라도 이 묘총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하기 위한 그 사령관이 누군지 아세요? 김부식이었어요. 무슨 김부식은 문신 아닙니까? 예, 맞아요. 문신들이 군대 나가면 사령관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쟁이 나면 거기 내보내는 그 총사령관이 문신 출신이에요. 무슨 학자, 뭐 국문학자 이런 사람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실 무신들이 되게 이게 좀 처우가 열악했죠. 그리고 이제 하급 군인들이 좀 불만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가장 컸던 건 김부식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가 누구냐면 김돈중이라고 하는데 그 김돈중이 약간 망나니입니다. 그래서 막 장난으로 그때 이 무신들의 당시 이제 가장 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정중부라고 있었는데 정중부가 마치 지금의 제 넥타이처럼 허리까지 내려오던 턱수염이 지금으로 보면 뭐 그거 거의 극혐인데 그때는 이게 상당히 자기의 완전 자랑거리였대요. 하고 있었는데 그걸 장난으로 촛불로 태웠대요. 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이제 지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걸 보면서 막 열받아 있던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대로 참아야 됩니까? 저들이 지금 누구 때문에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기다려. 뭐 이러고 이제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서 보현원 사건이라는 사건이 터져요. 그 보현원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당시에 이제 황제가 보현원에다 이제 놀러 가고 있었던 거예요. 놀러 가다 보니까 심심하잖아. 심심한데 좀 재밌는 거 없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수박키나 한번 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UFC. 그러니까 이종 격투기 이런 거를 이제 이제 한 거야. 젊은 무사들끼리 이제 수바키가 뭐 지금으로 치자면 그러니까 이종 격투기 그냥 격투기예요. 격투기 이제 대련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젊은들이 이제 막 하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한뢰라는 아주 이런 거 잘하는 문신이 젊은 문신이 있었던 거예요. 전하, 저 어떻습니까? 재밌습니까? 한번 더 싸러 갈까요? 막 이제 이런 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근데 젊은 애들 나와서 20대 애들 나와서 이렇게 싸우고 하니까 이제 뭐 별다른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그래갖고 뭐라고 하냐면 한뢰라는 애가 저기요, 저 대장군 이소웅이가 얼마나 싸우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거 궁금한데 한번 싸보라고 할까? 그거 어떻습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대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무슨 뭐 국방부 장관이 실제로 UFC 무대에 가면 얼마나 잘할까요? 그건 나이가 있으신데 얼마나 잘하겠어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주변에 문신들 막 아니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랑 대장군이랑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제 한뢰가 이제 이걸 한 거죠. 그래서 뭐야? 대장군이라는 사람이 수박회도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성이 알겠어. 내가 갔다 오리다. 하면 이제 대충 어느 정도 맞춰서 해줄 줄 알았죠. 뭐 이렇게 이제 해줄 줄 알았는데 이 한뢰가 저 젊은 그 상대편한테 와서 너 제대로 해. 똑바로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갖고 이송이 이때 저요. 젊은 파릇파릇한 애한테 지금 그 국방부 장관이랑 저랑 씨름해도 제가 이길걸요? 근데 제가 씨름을 좀 하거든요. 근데 뭐 5, 60대 그 아저씨들이랑 어르신들이랑 하면 젊은 사람이 좀 유리하겠죠.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한뢰가 놓고 야 술을 한창 먹더니 네가 애라고도 대장군이야 이러면서 올려버린 거예요. 막 따귀를 맞았대요. 그걸 보면서 그들이 이를 바득바득합니다. 그래서 1170년 드디어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초기의 주도 세력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부터 갈게요. 정중부 그 다음에 뭐 이의방으로 이제 대표되는 이들의 이제 나름의 연합 정권 형태였었어요. 근데 이제 정중부가 처음엔 이제 이의방이 힘을 잡았다가 그 이제 정중부로 다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힘을 이제 둘이 이제 연합 정권 형태였다가 받았었던 이제 사람이 누구냐면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이제 힘을 얻었었던 경대승입니다.
이게 잘 나갔대요. 얼굴도 잘생겨. 그리고 집안도 이렇고 당시에 최고 권력자야. 경대승. 잘 나갔습니다. 근데 20대 중반에 어린 나이에 죽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를 이어받은 게 누구냐면 이의민입니다. 이의민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인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의방의 개인 바디가드예요. 개인 바디가드야. 근데 당시 우리나라 수바키의 1인자야. 그러니까 이종격투기의 짱이야. 그러니까 막 이제 길거리 뒤싸움에 이제 뭐 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힘이 그렇게 좋았대요. 실제로 근데 이의민이 요 초반에 이의방 밑에 있을 때 보디가드 있을 때 누굴 죽이냐면 의종을 죽여요. 근데 의종을 죽이는 설이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 드라마 예전에 그 무인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선 이덕화 씨가 이의민 역할을 맡았었는데 이걸 비 오는 날 이렇게 안아서 죽입니다. 이러면 이제 갈비뼈가 으사으사 죽는 거예요. 가끔 이 노래 있죠. 선생님들 이런 거 있잖아요. 껴안아주세요.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거 함부로 부르면 안 돼. 특히 이유민 같은 애. 그냥 으스러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으스러 주겠다는 설도 있고, 설이 세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으스러 주겠다. 두 번째는 의종을 죽이러 갔는데 의종이 너무 슬퍼하더라. 그래서 술 한 잔 같이 마시다가 아유 당신 왕도 쫓겨나 힘드시죠? 힘내세요. 어깨를 툭툭 쳤는데 죽었다. 라는 소리 있어요. 힘이 얼마나 좋으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제가 고통 없이 바로 죽여드릴게요. 해갖고 이제 술을 먹다가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냥 그 혀를요 툭 말아 올렸대요. 툭 말았는데 숨이 막혀서 죽었다. 뭐 이런 소리 있어요. 어쨌든 이의민. 근데 문제는 이 이의민의 신분이 중요합니다. 신분이 누구냐면 엄마는 노비였고요. 아빠는 소금장수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거의 고려의 최하층인데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문화시중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문화시중이 지금으로 치자면 국무총리인데요. 그냥 국무총리 아니라 왕도 함부로 못하는 국무총리. 그러니까 최고의 권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얼마나 하극상 풍조가 만연했겠습니까? 자, 그랬었던 게 이제 누구한테로 넘어가냐면 당시에 이제 최씨 정권한테로 넘어가는 것이죠. 최충원한테 넘어가고 그 아들 최우 한테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이제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이 있었어요. 특히 여기서 봐줘야 되는 건 최충원은 자신이 이제 올리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봉사 10조라는 이제 글귀도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선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었냐면 이 시대 당시에 최고 권력 기구가 중요합니다. 뭐가 있었냐면 정중부라고 했었죠. 이때 제일 잘 나갔었던 방 무슨 방입니까? 중방입니다. 이제 무인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열었던 것이겠죠. 당시엔 거의 최고 권력기구였습니다. 이 중방이 중방은 물론 정중부가 만들잖아요.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최고 권력기구로 떠올라서 쭉 진행시켜 옵니다. 그러다 하다가 최충원 때 만들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교정 도감입니다. 교정도감 엄청 잘 나갑니다. 이때 엄청 잘 나간다. 이 교정도감 만들었고 그의 아들은 뭘 만드냐면요. 그의 아들 최우는요. 최우는 뭘 만드냐면 최우는 정방이라는 이 인사기구를 만들어요. 정방은 당시에 우리나라 최고의 인사기구였었거든요. 인사가 안녕하세요. 그 인사 아닌 건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을 어디다 배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진급시키고 이런 거. 근데 이 정방이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최우 개인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누구 장관 시켜. 도장 찍어서. 왕 갖다 줘. 이러면 그냥 그 장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랬었던, 정말로 말 그대로 최고의 권력기구죠. 그래서 이랬었던 기구가 있었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슨 풍조가 만연했었던 사회일까요? 이의민이 최고 권력권까지 올라갔다며요. 무슨 시대였습니까? 극상, 하극상 풍조가 만연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10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나 싸움 좀 하는데? 라고 했었으면 사실 끝나버렸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엄청난 사회 동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막 사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야, 너네 이 무신들 이거 문제 있어. 나 너네 무신들 반대할 거라고 하는 반무신난이 일어났어요. 저 군인들 때려잡자! 이렇게 나왔었던 게 대표적인 뭐냐면 그러면서 군인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다시 칼을 들어. 그가 누구냐면 조위총. 당시에 서경 유서였었던 뭐 조위총이라든가 김보당. 그들이 이제 난을 일으키기 위해서 반무신난이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대표적으로 농민들이 가장 힘들었겠죠.
농민봉기도 있었습니다. 농민항쟁. 도 있었습니다. 자, 이때 대표적인 농민항쟁이 두 개가 있는데요. 공주 명학소, 망이 망소이의 난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망이 망소이의 난이 있고요. 망이 망소이의 난이 있고, 그 다음에 저 경상도, 여기 이제 그 어디입니까? 충청도 공주 명학소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충청도 지역에 김삼이 효심의 난. 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천민이 있었어요. 천민봉기가 있었어요. 이 천민봉기의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이 개성 한복판에서 일어났었던 만적의 난입니다. 근데 선생님들 이거 아세요? 만적이 노비였거든요. 누구 노비였는지 아세요? 여기 노비입니다. 최충원의 개인 사노비였어요. 나이도 얼추 비슷해요. 최충원하고. 근데 제가 이 드라마 하나만 더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이 드라마가 초반에는 막 일어났었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최씨 정권으로 바뀌고부터 이게 만적이랑 연결이 되는데 너무 전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만적이 막 난을 막 이제 천민 봉기를 막 주도를 해요. 그래서 막 준비를 하다가 딱 이제 들어왔는데 최충원이 딱 앉아서 저기 술 한잔 하시자. 술 한잔 어떠신가? 이러면서 딱 와요. 주인마님 어떻게 저한테 술을. 앉아. 네, 우리 한 게 벌써 몇 해던가? 30년? 내 어렸을 적 자네 날 업기도 하고 내 참 많이 도와주었지. 물론 자넨 내 노비지만 내 평생의 친구 아니던가. 내 친구한테 술 한 잔 주지. 한 잔 받으시게. 이러면서 술을 봐줘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술 마시고 합니다. 그러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드디어 최충원이 얘기를 해요. 이보게 저기. 근데 어떡하나 내가 자네의 생각을 알아버렸네. 자네 그 생각 성공할 수 없어. 내 약속하지. 자네가 지금 그만둔다면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지. 자네는 물론 자네와 관련된 모든 사람 내가 살려주지. 난 지금 그 정도 힘은 있으니까. 난 오래된 친구를 잃고 싶지 않으니 제발 내 말 따라주시게나. 얼마나 멋있어요. 난 네가 지금 천민봉기를 일으킨 거 알지만, 노비봉기를 일으킨 거 알지만 내가 봐주고 용서하겠다. 그만둬라 라고 얘기하니까 딱 만적이 그 얘기를 합니다. 딱 들었던 술잔을 딱 하더니 술을 딱 마지막 마셔요. 그러고 나선 역시 아셨군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주인님은 가장 현명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약속 지키시려 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님, 저는 그 약속 따르지 않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전 단 하루만이라도 제 인생의 주인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 잘 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딱 인사하고 나가는 거. 무슨 노비가 이렇게 멋있어. 그 멘트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전 단 하루만이라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노비는 주인이 없으니까, 삶이 없었으니까 그런 이제 얘기가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러한 무신 정권은 어떻게 무너지게 된다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바로 요 몽골 때문입니다. 몽골 때문에 무너지게 되고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들이 1231년도에 사실 이제 와서 우리나라는 한 40년 정도 항쟁을 해요. 이 몽골에 대항해서 40년 정도 항쟁을 하지만 뭐 강화도로 천도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가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뭐 8만 대장경도 다시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러한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권문세족의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권문세족의 시대, 특히 이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원의 내정 간섭이 아주 극에 달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까지 40년 가까이 이제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원나라는요 우리한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제일 먼저 야, 일본 원정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일본 원정하는데 너네가 좀 도와줘야 되겠어. 그러면서 우리나라한테 만들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정동행성입니다. 물론 이때 일본 원정은 실패하죠.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제 태풍이 2차례 불어가지고 이제 뭐 거의 이제 뭐 배가 이제 바다에서 이제 수상당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동행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게 지금이 어디냐면 그 하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경상남도 일대 지금의 그 어디입니까? 그 뭐냐 벚꽃 유명한 데가 어디죠? 거기 거기 있는데 있는 지역에서.
하기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 있는 영토가 상실되기도 했습니다. 영토가 상실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빼앗겼던 것들이 뭐가 있었죠? 쌍성 총관부. 쌍성 총관부도 있었고요. 동령부도 있었고요. 탐나 총관부도 있었고요. 탐나 총관부. 어쨌든 이러한 영토가 이제 상실되는 모습도 있었고요. 또 하나, 관제가 격화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원래 이성육부 체제라고 했었잖아요. 성동 때 자리 잡았었던. 그런데 원나라도 그런 거 쓰니까 야 어떻게 우리는 지금 사회의 나라인데 그런 거 같이 써. 너네 그거 쓰지 마. 그러면서 그 관제를 좀 격을 낮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성육부를 뭘로 되냐면 1부 4개의 사로 이성육부를 일부 사사 체제로 이제 바꾸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나라의 이 내정 간섭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내정 간섭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나왔었던 대표적인 이제 내정 간섭이 뭐냐면 여기에 있었던 이 정동행성이 이 일본 원정이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이름을 바꿔요. 정동행성 이문소라고 그래가지고 바꿔갖고 오히려 우리나라를 더 우리나라 내정 간섭하는 그런 기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동행성이 여기 나오고요. 뭐 만호부라고 그래갖고 이제 군대 조직을 이제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루가치라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감찰관 형태의 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계속 감찰하기도 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인데요. 밑으로 많이 내려갔네요. 엄청나게 많은 수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이제 대표적인 수탈이 뭐였을까요? 공려. 원나라는 우리한테 이제 공려가 돼요. 얼마 전에 끝났던 그 기황후가 이제 공려로 갔다가 하지원 씨 정도 되니까 이제 뭐 아주 이제 잘 성공 케이스죠. 그렇지만 이게 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조혼이 유행하기도 했었다. 왜? 이때 결혼만 하면 안 데리고 와요. 그런 것도 있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몽골이 그 통신수단으로 매를 많이 이용했었대요. 그래가지고 매 날아다니는 새. 그래서 매를 잡아와라. 그래갖고 이때 만들어졌던 방이 응방이라고 있었었는데요. 그 응방이 뭐냐면 그거예요. 지금의 응봉동 이런 거 있잖아요. 응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 다 이제 매를 잡는 그런 것과 연관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잘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 자, 이러한 내정 간섭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나타났었던 불세출의 스타가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공민왕입니다. 자, 공민왕은요, 멋진 왕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때 공민왕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 왕 이름에 다 충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뭐 충녀랑 충순왕, 충선왕 막 이렇게 다 충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원에 충성하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공민왕은 이 당시에 왕이 되기가 몹시 힘든 상황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엄마가 몽골 출신이 아니에요. 엄마가 고려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위에 서열해서 밀렸었는데 그때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게 누굴까요? 이때 불멸의 러브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이죠. 누굽니까? 노국공주. 이 노국공주와 공민왕의 불멸의 러브 스토리 간단하게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민왕은요, 이 신분적 컴플렉스가 있었잖아요. 당시 왕이 되는데. 근데 노국공주랑 결혼을 하면서 결국엔 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왕이 딱 됐는데 문제는 왕이 되자마자 그랬대요. 공주,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어쨌든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고려 왕입니다. 난 고려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할 겁니다. 당신이 원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저랑은 마음이 좀 멀리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제 뜻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노국공주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원나라 출신이지만 몽골인이지만 이제는 고려의 왕비입니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제가 얼마든지 제가 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와, 그때 그 말에 공민왕이 그냥 맛이 간 거예요. 그래갖고 실제로 그부터 어마어마한 개혁을 막 이룩하려는데 이때 원나라에 무슨 이 태클이 들어올 때마다 노국공주가 다 막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공민왕이 정말로 고마워했대요. 근데 그때 이 노국공주가 단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임신을 못해. 10년 넘게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공민왕은요, 다른 뭐 궁녀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노국공주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불멸의 러브 스토리가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10몇 년이더라. 13년인가 14년 만에
임신을 한 거예요. 수태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했는데 그리고부터 태어날 때가 난산이야.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막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마음이 급하잖아요. 국민왕이. 국가에 있는 죄인들을 다 풀어줘 버려. 너 죄인이지. 나가. 괜찮아. 왜 나가요? 저 있어야 돼. 나가. 다 나가. 다신 단 하나만 기도해. 공주의 무사 안녕만 기도해. 알겠어? 가서 기도만 좀 하고 가. 다 풀어줘요. 얼마나 마음이 고했으면 다 풀어줘.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국공주 죽어요. 그때부터 공민왕이 이상하게 바뀝니다. 이상하게 바뀌어요. 왜냐면 막 공민왕이 좀 천재기가 있어요. 그림을 노국공주를 직접 그려요. 그려가지고 그림이랑 같이 놓고 같이 밥 먹어. 뭐냐면 공주 오늘은 고깃국이 나왔구려. 좀 먹어보시오. 막 그림한테 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공민왕이 그때부터 주특기가 뭐냐면 노국공주 이제 묘에 가가지고 밤새 눈물 흘리면서 밤새기 막 이런 게 이제 주특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한테 빠집니까? 여자한테는 안 빠져. 여자는 한 명이라니까. 누구한테 빠집니까? 미소년들한테 빠집니다. 근데 그 배경이 뭡니까? 혹시 보셨나 모르겠지만 쌍화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딱 여기예요. 어쨌든 그랬던 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민왕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왜 대단한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반원 자주 정책을 실시했었고요. 또 하나 왕권 강화 정책을 실시했었습니다. 자, 공민왕 하면 무조건 두 개입니다. 반원 자주, 그 다음에 왕권 강화. 그래서 원나라에 반대하면서 자주적인 정책을 펼쳐 나갔었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자, 반원 자주 정책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친원파. 기철로 대표되는 친원파들을요 숙청해버려요. 일로 와! 이러면서 이제 친원파 숙청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동행성 이문소. 정동행성을 없애버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너네 지금 많았었지 그거 머리 스타일 다들 이상해. 몽골풍 일소시켜버려요. 몽골풍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모습들도 다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제 복구. 일부 사사를 다시 이성육부로 관제를 복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쌍성 총관부를 다시 이제 가져가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는 거. 여기다 하나만 더 합시다. 쌍성 총관부. 쌍성 총관부를 다시 이제 되찾는 그런 모습도 있었었고요. 자, 왕권 강화에서는 이제 신돈이라는 승려를 기용하죠. 그래서 기용하게 되었었는데요. 요때 그 왕권 강화에서 이제 모습을 보여주드리자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때 정방. 선생님 정방 혹시 저 최후가 만들었던 그 정방입니까? 맞아요. 근데 저 문제가 있잖아요. 정상적인 인사교육이 있는데 이 정방을 폐지시켜버립니다. 정방 폐지시키는 것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전민, 변정, 도감이라고 해가지고 억울하게 노비가 되거나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사람들을 다시 찾아서 돌려줘요. 전민, 변정, 도감. 요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 돈, 신돈이 있었다라는 거. 신돈이 있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과거제를 정비한다라든가 성균관을 개편하기도 합니다. 개편하기도 한다라는 것도 요거까지.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하겠습니다. 공민왕은 크게 뭐라고요? 두 개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요. 반원 자주 정책, 그 다음에 왕권 강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친원파 숙청이나 정동행성 없앴고요. 몽골풍, 이때 막 변발 이런 거 유행했거든요. 이상한, 너네 없애! 이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관제 다시 복구시켰었고, 쌍성 총관부를 수복했었다라는 거. 다시 쌍성 총관부 땅 있거든요. 그거 이제 땅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복했었고, 정방 폐지했었고요. 전민, 변정, 도감 설치해서 억울하게 노비가나 땅을 빼앗긴 사람 다시 돌려주거나 노비를 다시 양민으로 풀어주기도 했었고, 과거제를 정비하고 성균관을 개편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여기까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혹시 이 정도 수업만 듣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을까? 맞출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저의 능력이에요. 예, 기분 좋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만들어 있었던 고려가 어떠한 통치체제로 통치를 하며 외교관계는 어떻게 맺어 나갔었는지 대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 찾아뵐게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